드디어 오늘입니다. 15일 오후 8시부터 마네 허드슨 38 생활인의 시계 한정판의 주문이 오픈됩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 시계의 상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계의 디자인이 어디서 착안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경과 문화, 시간대를 넘어서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한정판이니만큼 처음에는 글라이신의 에어맨 같은 시계처럼 듀얼 타임 베젤을 허드슨 38에다 장착해 보려 한 게 이 한정판 디자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다이버 베젤의 타이머 기능을 포기하는 게 좀 아까웠습니다. 절충안이 없을까 하다가 떠오른 것이 70년대 미국군 다이버 시계에서 쓰던 벤루스 타입 1, 타입 2의 베젤이었습니다. 자주 쓰는 0분부터 20분까지는 세부 눈금이 들어가 있어서 타이머 베젤로도 쓸 수 있고 12시간계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듀얼 타임 베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 벤루스 베젤의 레이아웃은 생활 블루 버전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 블루 버전은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에서 기능이 갈리는 부분을 검은색과 파란색의 두 가지 색상으로 나눠 놓아서 아주 매력적이고 독특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생활 그레이 버전은 밀리터리 서브마리너나 밀리터리 시마스터 같은 군용 다이버 시계의 매력을 허드슨에 반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분단위 눈금이 강조된 다이얼이 나오게 됐고요. 다이얼의 눈금이 충분한 레퍼런스가 되니까 베젤에다가는 세부 눈금을 굳이 넣지 않아도 타이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그레이 버전에는 좀 더 깔끔한 듀얼 타임 레이아웃의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시 전 반응을 보면은 브러쉬된 스틸 베젤과 회색 썬레이 베젤의 조화가 멋지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두 모델 모두 휴대용 가죽 시계 케이스와 함께 시계 색상에 맞는 보너스 트로픽 스트랩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즉 그레이 다이얼에는 그레이 색상의 트로픽 스트랩이 보너스로 제공이 되고요. 블루 다이얼에는 블루 색상의 트로픽 스트랩이 제공이 됩니다. 사이즈는 물론 기존 허드슨 38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케이스 직경은 38mm에 러그트러그의 길이는 46.2mm이고요. 두께는 도명의 시기우리를 포함하고도 12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수 성능을 300m로 크게 올렸지만은 두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 17cm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채로 무게를 재면은 133g이 나옵니다. 아담하고 얇고 무겁지 않은 다이버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그폭은 시계줄 교체에 친화적인 20mm이고요.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은 20mm에서 16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은 빈티지풍의 스타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시에서부터 이미 한정판의 퀄리티가 기존의 허드슨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케이스의 정면은 직선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도 역시 직선의 촘촘한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에만 날렵한 폴리시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니쉬가 어설픈 시계는 폴리시된 구간을 브러쉬가 넘어와서 먹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 시계는 폴리시된 구간과 브러쉬된 구간의 경계가 흐트러지지가 않고 굉장히 날카롭고 또렷합니다. 브러쉬의 선 자체도 흐트러짐 없이 반듯반듯하고 선명한 데다가 미러 폴리시의 수준도 더 반짝반짝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젤의 엣지를 봐도 예전처럼 뭉개지거나 희미한 느낌이 아니라 선명한 사각의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땀을 흘린 다음에 손으로 잡아봐도 미끄러지지가 않고 꽉 잡히는 느낌이고요.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도 클릭음이 선명하고 백플레이가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가장자리는 박스형이면서 또 가운데는 살짝 솟아오른 더블돔 형태라서 재밌는 빛의 왜곡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꽤 반짝거리기도 하고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썬레이 다이얼이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광택의 다이얼이 들어갔던 기존의 허드슨에 비해서 유리의 빛이 어른거리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사가 없는 유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느끼실 것도 같습니다. 허드슨의 자랑인 단정하고 비례가 좋은 다이얼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썬레이 다이얼로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논데이트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다른데요. 저는 진작에 레귤러 에디션도 이렇게 갔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썬레이 논데이트 다이얼이 요즘에 그레인 다이얼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 블루 다이얼과 그레이 다이얼의 디테일이 똑같은 듯 하면서도 살짝 다릅니다.
두 모델 다 날짜창을 생략하고 잘 폴리시된 바 형태의 금속 인덱스를 가장자리에 두른 다음에 가운데에 야광 도료가 지나가는 유사 실린더 모양의 시분침과 롤리팝 모양의 초침을 매칭한 건 똑같습니다. 12시 방향에 만사의 로고를 프린트한 것이나 6시 방향에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를 흰색으로 쓰고 허드슨이라는 문구는 빨간색으로 쓴 것 역시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 블루 버전의 경우에 폴리시된 야광 금속 인덱스들이 썬레이 블루 다이얼 위에 부착이 잘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촘촘한 챕터링이 르호의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르호의 액센트들은 파란색입니다. 반면에 생활 그레이 버전의 경우 분단위 눈금들이 금속 인덱스들 주위로 직접 강조가 되어 있어서 르호의 촘촘한 챕터링은 생략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르호까지 촘촘하게 프린트를 했다면 너무 지저분했겠죠. 르호의 액센트들은 여기서 파란색이 아니라 오렌지색입니다. 다이얼의 전반적인 퀄리티는 물론 전작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와 달리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자비 없이 클로즈업을 해보면은 프린트 해상도가 흐린 부분이라든지 썬레이 표면이 뻐끔뻐끔 올라온 부분, 금속 표면의 경계가 거친 부분, 이가 나간 부분 같은 게 살짝씩 드러나면서 완전히 고가의 시계는 아니라는 게 티가 나기는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할 거라는 말씀은 드리겠지만요. 어두운 곳에서는 X1 등급의 업그레이드된 야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야광 도료를 적용한 건데요. 아쉽게도 이 한정판은 베젤의 야광은 없고요. 미도랑 오리스의 다이버 시계랑 야광 비교를 해보니까 만사가 조금 더 도료를 적용할 때 요령을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만사가 제일 밝아서 야광 대결에서 압승을 거둘 것 같았지만은 오리스는 제일 중요한 시분 초침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들을 이겨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사는 이번에 미도를 이겼다는데 만족해야겠습니다. 엔진으로는 론다사의 R150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에 평균 1호차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12초 정도고요. 기본적인 스펙이나 사이즈 같은 거를 볼 때 엘라브레 등급의 에타 282-2의 대체제를 겨냥하고 있는 또 다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운을 풀어서 수동 감기를 해보시면은 수동 무브먼트를 감는 것처럼 저항이 꽤 쫀쫀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날짜창이 없는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고스트 포지션이 있고요. 날짜 디스크도 제거하지 않았는지 날짜 넘어가는 소리도 나는 게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초침을 멈추고 분침을 돌려서 시간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6.8mm로 큼직해서 사용감이 좋아야 하는데 이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사용감이 오게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뒷면을 돌려보시면 솔리드백에 저희 채널의 초창기 인트로에 사용됐던 샌프란시스코의 트램이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인의 시계 한정판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고요. 일련 번호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그레이빙이 깊지 않고 날카로운 구간이 없어서 착용감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브레이슬릿도 여전히 유연함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브러쉬 폴리시를 교차로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폴리시된 조각의 굵기가 도드라지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털을 뽑는 브레이슬릿이라는 원성을 샀었는데 이번엔 털을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인을 못 해드리는 게 저는 팔에 털이 없습니다.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스크루를 풀고 조이는 방식으로 길이 조정을 하셔야 되니까 제발 망치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에 락타이트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안 풀리면은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힘으로 풀려고 하시다가 스크루 헤드가 망가지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클래스프도 많이 실체감이 생겼습니다. 미세 조정이 4칸이 들어간 좀 길이가 있는 클래스프인데 안에 밀드 클래스프의 실체감은 물론이고 이제 덮개 부분도 가볍지 않고 꽤 두툼하게 실체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질 것 같은 브레이슬릿은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인의 시계 한정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는 스크루다운 나사의 사용감과 고스트 포지션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인 퀄리티가 만족스럽다고 자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간 걸 봤을 때 이 한정판이 지연된 게 어쩌면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드렸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